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저는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고 있는 테드윤이라고 하고요. 예, 선수 출신 세버매트릭스 에오가 테드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5월 19일 일요일 KBO 리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경기는 어제 경기 좀 역배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날이라서 좀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승패 라인은 올킬을 했습니다. 그죠? 예, 조합에서는 저희가 조금 제가 좀 마인 욕심을 좀 내다가 마인이 좀 깨진 경기가 있어서 좀 아쉽게 됐지만 어제는 승패 라인은 전부 올킬을 했습니다. 어제 4정배, 1력배, KBO 리그가 4정배, 1력배는 잘 안 뜨는데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잘 됐다는 거. 그리고 오늘 메이저 어제 고배당 2박스 오늘 핫박스 메이저 고배당이 요즘 좀 꿀이야 형들. 조금 베팅 금액 줄여가지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두선 롯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KT 코멘트가 궁금하시다고? 에휴 뭐 한숨만 나오죠 그죠? 두산 롯데 어제 홈런 4방이 나왔어 그쵸? 양석환 2방, 김기현 하나, 정수빈 하나 나오면서 경기를 좀 가볍게 좀 가져왔던 날이고 어제는 롯데가 불펜 운영이 좀 어려웠던 날이기 때문에 그죠? 불펜 운영이 좀 어려웠던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복귀한 구승민이 또 실점했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쵸? 이 선수가 이제 슬로우 스타터인데 아직까지도 좀 폼이 좀 덜 올라온 건가? 좀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롯데가 많은 안타 출루를 좀 그래도 가져갔는데 득점력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다는 거. 그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났습니다. 브랜든 대 이민석. 브랜든 복귀 후에 복귀 후에 한 경기는 이제 실책 때문에 좀 힘들었고 2경기 연속 펄스를 찍어주고 있고 개막한 이후에 꾸준한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올 시즌 첫 롯데 원정에서는 6인 3실점 나를 호투했고 역대 롯데 상대로는 5경기 4승 0.60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브랜든입니다. 당연히 기대치가 좀 높겠죠. 이민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군에서 많이 던진 선수는 아닌데 150을 던질 수 있는 유망주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무래도 공이 빠른 선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볼넷도 좀 상당히 많아요. 1군에서 28경기 등판해가지고 볼넷이 9인당 5.14개. 아우 좀 많죠, 그죠? 그 대신 삼진도 9.77개. 이닝당 하나 이상의 삼진을 뽑아주니까 확실히 구위와 볼넷 이 두 가지가 좀 공존한다 보시면 되겠고요. 퓨처스에서 이제 6.35를 좀 찍고 올라왔어요. 퓨처스 기록을 크게 참고할 필요는 없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퓨처스 저는 볼넷 삼진 비율 같은 거는 꼭 체크를 하거든요. 퓨처스에서 22.2이닝 15볼넷 역시나 볼넷 리스크는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통상 퓨처스보다 1군에 올랐을 때 볼넷 비율이 올라가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. 경기별로 좀 쪼갰을 때는 좀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퓨처스에서도 올해 좀 볼넷이 좀 많았다는 거는 좀 리스크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. 일단은 이런 경기들 볼 때 이제 제일 우리 참고를 해야 되는 거는 불펜 운영인데 어쨌든 두산이 오늘도 좀 던져볼 만한 불펜 자원들이 좀 있습니다. 불펜 자원들이 홍건희가 오늘은 좀 등판할 수 있는 일정이고요. 이병헌도 이틀 쉬었고 이번 주 일정들이 좀 타이트한 선수들이긴 한데 둘 다 나올 수 있고 최지강 나올 수 있습니다. 필승조 3명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롯데 입장에서도 불펜을 좀 쓸 수 있는 날인데 롯데 또 참 항상 보면은 경기를 많이 이렇게 못 이길 때도 불펜들 참 많이 쓰기는 해요. 그래서 불펜 오늘 쓸 수 있는 날이긴 한데 선발에서의 차이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는 두산 정배를 좀 볼 수밖에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기준치가 너무 낮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, 형들 그지? 아무리 브랜드린이라도 8.5면 기준치가 좀 낮은데 낮으니까 세야죠, 그죠? 두산승, 두산 1마엔 그리고 8.5바까지. 근데 너무 맞돌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세한 측면이 있어서 피할지 말지는 각자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경기 삼성 대 한화. 삼성을 제가 말씀드릴 때 요즘에 매일 드리는 말씀이 뭔가요, 여러분들? 결국에 제가 요즘에 항상 강조하는 거는 삼성 필승조가 너무 불안하다.
같잖아요.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역시 최근에 꾸준하게 진짜 어제도 뭐 숨 넘어갈 뻔했죠, 그죠? 숨 넘어갈 뻔했고 어제도 정말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불펜 필승조 3명의 선수들이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 불안감들이 시즌 중간중간에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방망이가 나쁘지 않아요. 그죠? 레이에스가 최근에 좀 잘 던지고 있었는데 그 레이에스를 상대로도 어느 정도 득점력을 좀 가져갔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기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좀 아쉬울 것 같아요. 그죠? 중간중간 경기들을 좀 이겨내면은 하나 그래도 좀 분위기를 탈 수도 있을 텐데 자꾸 경기를 뭐 방망이를 맨날 치면 뭐해. 그죠? 이기지를 못하는데. 그죠? 그런 부분이 하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. 이호성 대 류현진이고요. 이호성 같은 경우에 올 시즌 선발 기회를 좀 받고 있고 최근 들어서 좀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최근 두 경기에서 5.2이닝 2실점, 4.1이닝 2실점. 공이 빠른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KBO 리그는 볼질만 안 하면은 그래도 간혹 호투하는 경기들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볼넷을 좀 그렇게 많이 내주고 있진 않다. 뭐 이 정도가 좀 장점인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뭐 뜬공 투수다 보니까 피 없는 부분의 리스크는 분명히 좀 안고 갈 만한 경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라팍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. 근데 뜬공 투수들이 말리기 시작하면 또 하염없이 말려요. 땅볼 투수들이야 뭐 이제 바빗발에 따라서 경기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뜬공 투수들은 이렇게 틱 치다 보면은 경기가 좀 말릴 수도 있어. 류현진 직전 경기 6이닝 2실점 잘 던졌고요. 올해 류현진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크볼을 간만에 복귀를 하다 보니까 원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. 홈에서 2.50, 원정에서 6.97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. 아무래도 그 류현진이 ABS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구장마다 다르다. 그러니까 요 구장 갔을 때 또 그 구장에서 ABS 적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류현진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이 구장에 처음 갔는데 그 구장 또 ABS가 또 내가 생각한 거랑 또 달라. 그러니까 거기서 또 멘탈 나가고 그래서 좀 터지고 이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확실히 원정에서의 류현진은 좀 불안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라팍이라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피홈런 부분은 류현진이 올해 뭐 많이 두드려 맞고 있기는 하지만 피홈런은 한 개뿐입니다. 피홈런 억제는 나름 잘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이 좀 덜합니다. 류현진이 나오는 선발 경기이기 때문에 확실히 선발에서는 하나가 좀 나은 감이 있지만 원정에서의 류현진은 너무너무 리스크가 좀 크다. 불안감이 크다. 오늘은 좀 멘탈을 좀 잘 잡고 던져줄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원정 ERA가 뭐 7점대니까요.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이 경기 정배를 받았어요. 그죠? 근데 이거 한화 정배는 솔직히 저는 뭐 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. 그죠? 한화가 요즘 보면은 뭐 방망이도 좀 치고 그래도 류현진이니까 뭐 한번 역배면은 한번 뭐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경기 또 정배를 받았거든요. 저는 뭐 패스하면은 패스하지 이 경기를 한화 정배를 가고 싶지는 않으네요. 그죠? 방망이를 잘 치긴 하는데 오늘 일단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형들 불펜이 필승조 라인들이 일정들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. 임창민이나 김태훈이 나오면 3연투고 김재윤이나 오승환도 나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정이거든요.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해. 오히려 필승조가 더 불안하니까 요즘은. 비필 라인들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이제 최하늘이나 뭐 최성원이나 뭐 이승민이나 김대우 뭐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. 이런 선수들이 일단 뒤에 이닝을 좀 붙여주다가 뭐 이길 수 있는 각이 나오면 아마 오승환이나 김재현 정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. 근데 역시 불펜에서의 불안감은 삼성도 굉장히 좀 있다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뭐 패스할 경기 또는 삼성 역배를 뭐 배당 올리는 역배 정도로 좀 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. 그 원정에서의 불안감의 류현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삼성도 뭐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뭐 하나도 불펜에서 좀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있기 때문에
하나 정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일단 당분간은 하나가 좀 이기면서 좀 흐름을 타면 모르겠는데 삼삼 역배, 삼삼 풀행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NC기아. 채팅창 요거 좀 잠깐 바꾸고 다시 할게요. 간격이 너무 촘촘하다. NC하고 기아 이용준 대 양현종. 역시 기아 박마이가 이제는 뭐 궤도에 올라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, 그죠? 예, 시즌 초의 그 모습 또는 이제 나성범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뭐 그 이상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. 기아 박마이가 확실히 좀 궤도에 좀 올라왔다. NC는 두 경기 연속 좀 아쉬운 패배, 두 경기 연속 박마이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, 그죠? 예, 이용준 대 양현종. 예. 올해 정말 뭐 눈부신 호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양현종인데 두산전 좀 한 경기 직전 경기 좀 일격을 좀 맞았어요. 이 경기 제가 이제 양현종 반대를 봤는데 어떻게 또 그 경기 내가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이런 근거로 반대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았죠, 그죠? 예. 일시적인 부진일지 아니면 이제 부진의 시작일지는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. 예, 올 시즌 첫 NC전에는 6이닝 2실점 잘 던졌고 이용준 140 중반 정도 던질 수 있는 선수고요. 예, KBO 리그 기준으로는 뭐 빠른 공이라고 해야 되겠죠. 그죠? 예, 근데 역시 볼넷 문제. 그죠? 예, 1군 통산 9인당 볼넷이 5.91. 볼넷이 너무너무 많다. 예. 그리고 퓨처스에서 4.91 썩 좋은 편은 아니었고요. 근데 이제 그래도 희망을 좀 가져보자면은 볼넷 수치가 올해 퓨처스에서는 조금 좀 개선된 모습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1군에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. 근데 역대 기아 원정에서 7점대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감이 좀 있는 선수로 보여지긴 합니다. 지금 기아가 방망이 흐름도 좋기 때문에 역시 뭐 좋은 피칭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움이 좀 있겠죠. 예. 자, 이 경기는 역시 뭐 기아 사이드를 좀 봐야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요. 예, 기아가 불펜 소모가 조금 많기는 한데, 양현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실점을 좀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이닝 이팅은 좀 해주는 선수거든요. 예, 이닝 이팅은 좀 해주는 선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고, 오늘 그 일정들이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하긴 한데 전상현 선수가 오늘 등판이 가능하고요. 예, 이준영 선수나 김도현 선수도 뒤에 좀 붙을 수 있는 선수들이고, 예, 그리고 뭐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. 이 정도 일정이면. 예. 쓸 때 써야지. 이 정도 일정이면 뭐 나머지 필승조도 저는 박아볼 만한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경기 역시 기아 승, 기아 승을 좀 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KBO 리그에서 12.5 기준치가 나오면은 저는 무지성 언더를 박는단 마인드거든요. 네. 무지성 언더를 박는다는 마인드야. 근데 이게 의외로 언더가 잘 뜹니다. 그죠? 예, 물론 이제 12.5 기준치를 받을 만한 경기니까 주겠지만은 저는 12.5 항상 이제 언더를 보고 언더를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데 언더가 은근히 많이 떠요. 오늘 두 경기가 있죠. 12.5 언더. 이 경기는 12.5 언더까지 한번 볼만한 경기. 양현종 4일 시구 등판. 그 직전 경기 투구수가 87구니까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? 예, 괜찮지 않을까? 그리고 뭐 양현종 선수가 커리어 내내 뭐 4일 시구 등판 뭐 한두 번 해본 선수는 좀 아니긴 하니까. 예, 근데 또 NC 방망이도 좀 터질 땐 팍 터졌다 그죠? 예, 아쉬울 땐 또 답답할 때 확 아쉬웠다 또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뭐 양현종을 안 볼 수 없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NC의 장점으로 NC 사이드 쪽으로 뭐 장점을 좀 보자고 하면은 NC가 오늘 불펜은 좀 박아볼 만해요, 그죠? 예, 불펜들은 오늘 충분히 기아보다는 박아볼 만한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NC가 뭐 선발에서 조금 적당히 붙여만 놓는다고 하면은 불펜 싸움에서는 NC도 오늘 해볼 만한 그런 경기일 것 같고요. 오늘 기아승 12.5 언더도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 예. 12.5 언더 요거 조금 괜찮아 보여. 다음 경기 큰 거 온다? 이거 뭐 할 얘기 있냐? 수원에서 KT LG. 야, 형들 어제 경기 진짜 어지러웠습니다. 진짜 그죠? 예, 낭낭한 마인 경기. 마인만 딱 깨지고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KT 팬입니다. 근데 마인만 딱 깨고 KT는 또 졌네?
와, 진짜 현기증 많이 오더라고요. 예, 참. 어제 뭐 무난하게 KT가 지는 경기였죠. 그렇죠. 무난하게 KT가 지는 경기였는데 LG가 두 경기 연속 불펜에서 볼질이 뭐 엄청나게 나오면서 볼질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뭐 똥줄승까지 갔던 그런 경기입니다. LG가 지난주에는 좀 불펜이 좀 괜찮았거든. 근데 이번 주는 지금 두 경기 연속 볼질이 좀 너무 나와요. KT가 사실 저는 최근에 박마이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거든요.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볼질을 좀 잘 받아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, 그죠? 볼질을 좀 잘 받아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. 성재현 대 손주영. 손주영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구간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 좀 적당히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손주영입니다. 최근 두 경기 연속 6이닝 피칭을 하고 있고요. 직전 경기는 무실점 호투했고 승리도 가져갔습니다. 아우 죄송합니다. 근데 손주영 선수가 이거 기록을 보다가 좀 재밌었는데 수원에서의 첫 등판이더라고요. 예. 커리어 통산 첫 등판이더라고. 이 부분은 좀 리스크 될 수 있겠죠, 그죠?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척하고 좀 비슷하게 의외로 좀 투수들이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. 가리는 투수는 또 되게 가려. 고척이 좀 그렇잖아요. 이 수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첫 등판인데 괜찮을까 정도의 리스크? 근데 최근에 두 경기엔 또 폼도 좋고 그래서 뭐 나름 또 1인분 해주고 있는 손주영이고 그래서 좀 기대감은 좀 있다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. 성재현, 올 시즌 초반에 뭐 1군 개막 엔트리에 합류를 했었던 선수죠. 근데 뭐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2군에 갔다 왔습니다. 뭐 2군에서 좀 잘 던지고 있긴 한데 뭐 시즌 초반의 모습 그리고 1군에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던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선수를 뭐 판단하기는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근데 시즌 초반에 보여준 모습은 뭐 나오자마자 뭐 너무 두드려 맞는 모습이었고 직전 경기 주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. 근데 뭐 성재현 선수는 LG한테 방출 당했잖아. 뭐 동기부여는 확실하겠죠. 어, 복수할 거야라는 뭐 그런 동기부여는 확실할 텐데. 근데 뭐 시즌 초에는 뭐 동기부여가 모자라서 뭐 못 던졌을까요, 그죠? 역시 뭐 기대치가 아주 높지 않습니다, 그죠? 예. 근데 이제 결국에는 뭐 양 팀 다 불펜이 좀 상당히 좀 불안하다는 점. 네. 근데 그래도 뭐 LG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발 쪽에서의 이닝 히팅은 손주영이 그래도 기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뭐 LG 사이드를 그래도 볼 수밖에 없긴 한데 전반적으로 불펜에서 너무너무 불안감이 LG도 나오고 있다는 점. 네. 오늘 김진성이 3연투라서 오늘 나오면 4연투거든요. 그래서 나오기는 좀 힘들고요. 근데 전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정들입니다. 김유영이나 김대현 같은 선수들, 그리고 박명건이나 유영찬이 어제 30개 던지긴 했지만 이번 주 첫 한 번밖에 안 던졌기 때문에 뭐 나올 수 있는 일정이고요. KT는 뭐 불펜 일정은 뭐 널널한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죠, 그죠? 불펜 투수들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KT를 보기는 좀 힘든 역배를 고려하기 좀 어려운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요, 저는. 제가 웬만한 KBO 리그 경기는 그래도 좀 보이면은 웬만하면 역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, 야, 이 경기는 좀 역배 보기 좀 많이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. LG 마헨, 그리고 12.5 기준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앞선 경기는 12.5 기준치면 전 무지성 언더를 박는다고 하잖아. 근데 이 경기는 좀 무섭긴 해. 무지성 언더가.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. LG가 어제 좀 점수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좀 설렁설렁한 느낌, 소위 퇴근 느낌이 있었잖아. 근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, LG가. 어제 따라 잡힐 뻔한 그게 있으니까. 어. 그리고 K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라이브 방송에서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KT가 경기를 리드를 잡거나 경기를 리드를 잡히면은 은근히 좀 퇴근생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의외로 좀 오버를 좀 잘 안 내주는 팀이에요. 그렇긴 한데 뭐 투수들의 기대치가 좀 낮아가지고 요거는 12.5 언더 보기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. 요 경우 12.5는 그렇게 잘 안 터지기 때문에 다음 키움 대 SSG.
김인번 대 원석. 일단은 두 경기 다 SSG가 진짜 저력을 좀 발휘하면서 가져갔죠. 김인범 이 선수가 참 재밌는 선수 같아요. 그죠? 네, 정말 의문의 호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죠? 5번 선발 등판해가지고 롯데전 5실점 제외하면은 상당히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. 그죠? 직구 슬라이더 레파토리 투피치에 가까운 선수고 뭐 투심 정도 투심 싱커 정도 던지긴 하는데 뭐 슬라이더가 좋긴 합니다. 이 선수. 직구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을 가지고 구속도 130대 중반대. 근데 잘 던지고 있다. 참 뭐라고 얘기할 참 어려운 선수인데 근데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장점은 있어요. 이 선수가 타점이 굉장히 좋은데 슬라이더 각도가 좋고 높은 타점에서 약간 이제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에 장점이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. 근데 저는 이 선수 그래도 잘하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면 저는 ABS랑 궁합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 선수 경기를 보면은 그 위쪽에서 위쪽으로 오는 그 슬라이더 그게 ABS랑 궁합이 상당히 좀 좋아 보여. 그 부분이 이 선수가 그래도 올해 좀 강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.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역시 이제 뭐 불안감도 상당히 있습니다. 그죠? 네, 공이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 홈런을 맞아도 좀 이상하지 않은 선수고 공이 느릴수록 아무래도 홈런 비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선수 좀 단점이 있어요. 그죠? 아무래도 이제 피칭 레파토리가 좀 단조롭다 보니까 어떤 타자의 단점이 있을까요? 그죠? 좌타자의 단점이 있습니다. 그죠? 서드 피치,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가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좌타자의 단점이 있고요. 우타자 상대는 4-2-5로 강점이 있어. SSG는 중심 핵심 타자들이 우타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강점이 좀 될 수 있겠죠. 그죠? 좌타자에는 7-2-5로 피옵스가 좌타 라인에는 좀 어려움이 조금 있는 편의 선수인데 좌타 라인들은 이제 테이블 세터에 좀 포진이 돼 있죠, 그렇죠? 최지훈 선수나 이제 박성환 선수 그리고 중심 라인들은 우타. 근데 중심 라인들한테 강점이 있는 부분이 그래도 오늘 경기를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. 오원석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가장 리그에서 어려운 선수인 것 같아요. 리그에서 가장 너를 많이 뛰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. 이 친구 진짜 뭐 소위 긁히는 날은 정말 잘 던집니다. 그죠? 또 그렇지 않은 날에 오원석은 뭐한 5이닝 4실점, 뭐 5이닝 3실점, 뭐 6이닝 4실점. 뭐 좋지 않고 일반적인 오원석이 나왔을 때는 근데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선수 뭐 직전 경기가 좀 그랬죠 그죠 직전 경기가 이제 리그 에이스 모드를 달리고 있던 원태인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던 그 경기고요 7이닝 6이닝 무실점 삼진을 7개나 뽑아냈고 이 선수는 뭐 어디서 등판하는지 상대 전적이 뭔지 그렇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날그날의 컨디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불펜 쪽을 좀 보자면은 오늘 문승원 1호분이 3연투라서 좀 등판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. SSG 같은 경우는 3연투를 진짜 엔간하면 안 시키고 감독님이 좀 천명을 했죠. 근데 시즌 초반에 감독님들이 3연투 안 시키겠다, 뭐 안 시키겠다, 관리해주겠다 시즌이 진행되면서 지켜진 케이스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지켜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3연투를 엔간하면 좀 안 시키는 팀이긴 합니다. 그리고 조병헌이나 노경원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일정 자체가 굉장히 팍팍해가지고 좋은 구위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이틀간 좀 어려운 경기들을 좀 많이 이겨냈던 SSG이기는 한데 오늘 오원석이 이닝을 좀 끌어주지 못하면 오늘은 좀 어려운 경기가 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. 키움도 뭐 불펜이 단단하진 않지만 키움은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뒤에 다 박을 거고 키움은 일정이 좀 아주 널널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키움이 불펜을 다 갖다 박을 만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키움 역배를 한번 보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. SSG가 원석이 고척 SSG 13연패 그렇긴 한데 이 경기는 저는 역배를 한번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. SSG가 불펜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. 그리고 오원석이 좋은 모습에 오원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가 타이트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김인범이 불안감이 없는 선수는 아니잖아요. 잘 던지고 있는데 경기 초반에 터져버리면 그거는 뭐 SSG가 가져가는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김인범이 적당히 던져주면은 키움이 오늘 박아볼 불펜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역배를 좀 한번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.
됐을까요? 킴 역배 프렌 10.5 기준치에는 오바 정도 보고 키움이 방망이가 한창 좀 올라오다가 SSG 만나서 좀 안 좋았어, 그치? 상대 전적 이게 상대 전적에 그런 게 있으면 사른 선수들이 뭔가 좀 기가 팍 주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, 그지?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타격감을 쭉 끌어올리다가 최근에 좀 아쉽긴 했어, 직전에서. 한 두 경기 정도 방망이가 좀 아쉽긴 했어. 저는 그래도 오늘 역배를 본다면 이 경기를 좀 보고 싶네요. 여기까지. 아유, 요 밑에다 안 갖다 놓고 했네.